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도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맨발로 자근자근입니다. 뭐 이렇게 밟았습니까? 설마 뭐 음식은 아닐 거고요. 네, 절망스럽게도 음식입니다.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이 있는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파란색 반바지를 입은 한 여성이 맨발로 빨간 고춧가루를 잘근잘근 밟고 있습니다. 어휴. 심지어 장화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웃고 떠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외신에 따르면 한 양념 제조 공장에서 촬영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손맛은 있지만 발맛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혹시 저것도 중국입니까? 네, 과거 그 중국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김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현지 실사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양념 공장은 위치가 어딘지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요. 베트남라고도 하는데 자세한 건 지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양념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식품 공장이 네, 식약처는 논란이 커진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냥 살펴보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동해 아니라 일본해입니다. 잠깐만요. 거꾸로 아닙니까? 일본해 아니라 동해 아니에요? 네, 물론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예.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럽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중해가 지중해인 것처럼 일본해가 일본해라는 사실을. 네, 보시다시피 일본 채널인데 한국어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과거에는 영어로만 제공했었는데 이번엔 굳이 9개 언어로 해설하는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아니 듣는 한국인 기분 나쁘게 왜 또 한국어로까지 저렇게 해서 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한일 외교전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는 국제수로기구에서도 1928년 초반부터 일본해로 표기했다. 미국도 일본해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고 지도에도 2000년 전부터 이스트시라고 돼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료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이번 영상에 확실히 대응하는 게 네,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밝혀나가면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와 일본 측에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일본 새 총리는 우리 대통령 만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는 골목길 패션쇼입니다. 런웨이가 아니라 골목길에서 패션쇼를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모델들이 골목길에 총출동했습니다. 일렬로선 모델들이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요. 모델들이 런웨이가 아닌 이곳에 등장한 이유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40년 동안 한 길만을 걸은 금천구 봉제 장인들이 만든 옷을 알리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소상공인 의류 제조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모델들이 저렇게 거리에 있으니까 거리 자체가 런웨이 같기도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요. 네, 다음 키워드 강제 피어싱입니다. 그럼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피어싱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상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영국의 한 쇼핑몰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가 몸부림을 치자 한 여성이 아이를 꽉 붙잡습니다. 귀를 뚫는 피어싱을 하는 겁니다. 아유. 목격자에 따르면 이 피어싱 과정은 10여 분 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귀걸이보다 피어싱이 더 두껍게 뚫어서 더 아플 텐데 저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현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에 따르면은 이 14살 소녀가 촬영을 했는데 네. 10분 동안 아이가 기진맥진할 때까지 피어싱을 거부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현지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면서 매장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어싱은 피했습니까, 아이가? 아닙니다. 결국 부모의 승리로 끝나면서 아이는 양쪽 귀 모두 아이고. 피어싱을 했어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원하고 부모가 하지 못하게 하지 않나요? 저 거꾸로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는 교황 모자가 신기해. 아, 예, 저 이거 봤습니다. 아이가 교황이 쓴 모자를 갖고 놀려고 하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엄숙히 진행되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반 아련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황은 장애가 있는 아이가 갑자기 단상으로 올라오자 대주교 의자에 앉게 했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다가가도 교황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 손을 잡아줍니다. 급기야 교황의 흰 모자, 이 주케토에도 관심을 보이더니 모자를 달라고 조르기까지 합니다. 교황은 개의치 않았고 다른 모자를 가져와 선물로 주게 했다고 합니다. 아까 피어싱 때 나오는 부모하고는 참 다른 더 어른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자궁 있어도 남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성전환 그 판결과 관련된 일입니다. 네, 한 20대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냈는데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무렵부터 남성으로 인식해 남성 호르몬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별도의 자궁 적출술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이 여성의 신체적 일부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이 성별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으려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성별 정정을 허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을 갖고 있고 남성의 성기는 또 없고 그런데도 남성으로 인정을 해준 거네요. 참 전향적인 판결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